안녕하세요. 노후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사가 말하는 등산보다 좋은 장수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등산과 같은 활발한 운동을 찾고 계시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들이 간헐적인 운동보다 장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러한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째,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수면의 중요성. 장수를 위한 첫 번째 핵심 습관은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양질의 수면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신체는 일정한 리듬과 패턴을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생체 리듬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 장기가 서로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밀한 생물학적 시계입니다. 의사들은 등산과 같은 간헐적 운동보다 이러한 생체 리듬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장수에 더욱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일상생활은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아져야 정상적인 에너지 사용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이러한 호르몬 분비 패턴을 교란시켜 만성 피로, 면역 기능 저하, 대사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은 건강 장수의 핵심 요소입니다. 수면 전문의들은 성인의 경우 매일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권장합니다. 양질의 수면은 단순히 시간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깊이를 의미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조직 복구와 세포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포 손상이 축적되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특히 중요한 시간대로 이 시간에 깊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은 가장 효과적으로 해독과 재생을 수행합니다. 이 시간대의 수면은 면역 체계 강화, 염증 감소, 호르몬 균형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에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 제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일관된 취침 및 기상 시간 유지하기,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하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아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등산은 일시적인 운동 효과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관된 수면 패턴은 매일 축적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 이점을 가져옵니다. 주말에만 등산을 하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텔로미어 길이 보존, 염증 수치 감소, 인슐린 감수성 향상 등 분자 수준에서 더 유익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한 일상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감을 제공하여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은 뇌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심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장수 지역 블루존의 주민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자연의 리듬에 맞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활동하고 휴식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이들의 장수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산과 같은 간헐적 운동보다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양질의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장수를 위한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일시적인 건강 개선이 아닌 세포 수준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건강 이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 수명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과 소식의 효과. 장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식습관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양의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단일 운동보다 수명 연장에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 라는 오래된 격언은 현대 영양학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원이 아니라 유전자 발현, 세포 기능, 미생물군 구성 등 분자 수준에서 우리 몸의 작동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식은 장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적게 먹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최적의 영양 섭취를 통해 대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접근법입니다. 칼로리 제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총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면 다양한 생물종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사 부담 감소, 산화 스트레스 감소, 세포 자가 포식, 활성화 등 여러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원칙은 오키나와 장수 지역의 전통 지혜인 하라하치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최적화하여 대사 건강을 증진합니다. 포만감이 뇌에 도달하는데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것이 과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품 선택도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과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제철 식품과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 지역 블루존의 식단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콩류,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좋은 품질의 지방 특히 올리브 오일, 그리고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러한 식단은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만성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식사 패턴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식사 시간대 제한과 같은 방식이 대사 건강과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며 체내 생체 시계와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8배에서 10시간 내에 모든 식사를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은 단식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은 대사 건강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세포 기능, 해독 작용, 영양소 전달, 체온 조절 등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물, 허브차, 신선한 채소 주스 등을 통해 하루에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은 일시적인 칼로리 소모와 심폐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지만 일상적인 식습관의 개선이 더 지속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말에 한 번 등산을 하는 것보다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과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등산 후 보상 심리로 과식하거나 불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 운동에 긍정적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수를 위한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닌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를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적절한 식사량, 규칙적인 식사 패턴, 그리고 자연식품 위주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한 노화와 장수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식습관의 개선은 등산과 같은 간헐적 운동보다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의 효과. 등산이 심폐 기능 강화에 효과적이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이 장수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운동은 단발성의 격렬한 활동보다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강도의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현대 스포츠 의학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특히 심장 전문의와 노인병 전문의들은 매일 40에서 60분 정도의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저강도 운동의 주요 이점은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등산과 같은 높은 강도의 활동은 일시적인 심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절이나 근육의 부상 위험이 더 높고 특히 고령자나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은 거의 모든 연령대와 건강 상태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 생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 3에서 5회, 매회 3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이 면역 기능 강화, 인슐린 감수성 개선, 혈압 조절 등의 최적의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근육량 유지와 대사 기능 향상에 더 효과적입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노인의 낙상, 골절, 장애의 주요 원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의 간헐적 운동보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의 조합이 근감소증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2에서 3회의 가벼운 근력 운동 탄력 밴드 사용, 체중을 이용한 운동 등과 매일의 걷기를 병행하는 것이 근육 건강 유지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움직임, 즉 비운동성,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 정원 가꾸기, 장보기 등 일상적인 활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이러한 일상 활동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대사 건강이 크게 개선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점점 더 좌식 위주로 변하면서 의도적으로 움직임 기회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체 활동은 텔로미어 길이 보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위치한 보호캡으로 그 길이는 생물학적 노화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중간 강도의 운동은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늦추고 텔로미어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극단적인 고강도 운동보다 적당한 강도의 지속적인 운동이 텔로미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해마기억 형성에 중요한 뇌 영역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며 신경 성장 인자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인지 기능 향상, 기억력 강화, 그리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 감소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격렬한 등산보다 매일 30분의 걷기가 뇌의 인지,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면역 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세포의 수와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 수준을 감소시키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 체계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운동을 통한 면역 기능 지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노화와 장수를 위해서는 등산과 같은 간헐적 고강도 운동보다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의 증가는 심혈관 건강, 근육 유지, 대사 기능, 면역 체계, 뇌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특별한 장비나 환경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의 중요성. 장수와 건강한 노화에서 정신적 웰빙은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정신과 신체의 연결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학계는 이제 심신의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는 면역 체계 약화, 염증 증가, 심혈관 시스템 손상 등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신경내분비 면역학 연구 분야에서는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만성 스트레스가 자연 살해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T세포의 증식을 감소시키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증가시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화하여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DNA 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의사들은 등산과 같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법보다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 습관을 권장합니다. 등산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한시적이며 근본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매일의 마음 챙김 습관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은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스트레스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명상 수행은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유도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성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으로 8주간의 꾸준한 수행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 감소, 혈압 안정화, 면역 기능 개선 등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기법도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 4785 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유지 8초 내쉬는 방법. 교대 콧구멍 호흡 등의 기법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휴식 소화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는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신체 움직임과 호흡, 명상을 결합한 활동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신체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요가 수행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고 심박 변이도를 개선하며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극권은 특히 고령자에게 적합한 활동으로 균형 감각 향상, 낙상 위험 감소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와 인지,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창의적 표현도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원예, 악기 연주, 요리 등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플로우 상태를 유도하여 스트레스를 잊게 하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수, 치유, 또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 20에서 30분만 노출되어도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화되며 면역세포 활동이 증가합니다. 이는 도시 환경에서의 인지적 과부하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의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마음 챙김 습관은 뇌의 가소성을 증진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는 해마와 같은 기억 형성에 중요한 뇌 영역에 손상을 입히고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적인 마음 챙김 수행은 해마의 부피를 보존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며 인지 예비력을 증가시켜 노화에 따른 뇌 기능 저하를 지연시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노화와 장수를 위해서는 명상, 깊은 호흡, 요가, 태극권과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등산과 같은 간헐적 활동보다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챙기고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장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과 목적의식의 역할. 장수 지역 블루존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강한 사회적 유대와 목적의식입니다. 전 세계의 장수 마을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들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견고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과 목적의식이 단순한 신체 활동이나 식습관보다 더 강력한 장수 요인일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면역 기능 강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생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 이상 참가자들을 추적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장수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 알코올 남용,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염증 수준을 낮추며 심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텔로미어 길이 보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사회적 연결은 더욱 중요합니다. 배우자, 친구, 가족의 사망, 은퇴, 신체적 제한 등으로 인해 노년기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면역 기능 약화,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과 같은 개인 운동보다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룹 운동 클래스, 지역사회 정원 가꾸기, 합창단, 독서 모임 등은 신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운동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할 때 참여율이 높고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며 정신적 웰빙에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및 지인들과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가족 식사, 세대 간 활동,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 등은 단순한 물리적 공존을 넘어 진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합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력을 촉진합니다. 목적의식 또한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이를 이키가이라고 부르며 삶의 이유를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의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창의적 활동 등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빠르게 회복되고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완충 효과라 불리며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건강 문제나 배우자 상실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강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노화와 장수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과 목적의식을 우선시하는 생활 방식이 중요합니다. 등산과 같은 간헐적 운동보다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여섯째, 꾸준한 지적 자극과 평생 학습의 효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또 다른 장수 습관은
지속적인 지적 자극과 평생 학습입니다. 뇌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뉴로플라스티시티가 활발하게 유지될수록 인지, 기능 감소가 지연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디지털 기술 익히기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활동은 뇌에 생산적인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뇌 세포 간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존 연결을 강화합니다. 신경 영상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뇌의 회백질 감소가 적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립니다. 독서는 뇌 건강에 특히 유익한 활동입니다. 정기적인 독서는 단순히 정보 획득을 넘어 공감 능력, 추상적 사고, 언어, 이해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소설과 같은 이야기 형식의 독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인지 능력을 강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평생 독서 습관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알츠하이머 질환 발병 위험이 2.5배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퍼즐, 게임, 크로스워드, 스도쿠와 같은 인지적 도전을 제공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뇌 활동은 논리적 사고,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특히 익숙한 난이도에서 벗어나 점차 어려운 수준의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뇌의 가소성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지 예비력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 활동은 뇌에 일종의 완충 장치를 만들어 주어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뇌 변화가 있더라도 기능적 감소를 상쇄할 수 있게 합니다. 창의적 활동도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 그리기, 도예, 글쓰기, 음악 창작 등의 예술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전두엽 문제 해결과 계획, 측두엽 기억과 언어, 두정엽 공간 인식, 후두엽 시각 처리 등 여러 영역 간의 연결을 촉진합니다. 또한 창의적 활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은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증상 발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지적 삶의 질 효과라고 부르며 평생에 걸친 지적 활동이 축적되어 노년기의 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즉, 젊은 시절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를 넘어 중요한 인지적 운동이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는 정보 접근, 사회적 연결 유지, 온라인 학습, 기회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에서 고립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 학습은 호기심과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노년기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노인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노인들보다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등산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인지, 활동은 뇌 건강 유지와 장수에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등산과 같은 신체 활동과 인지적 도전을 결합한 활동에 자연 탐험 중 식물 식별하기, 새로운 경로 탐색하기은 신체와 뇌 모두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인지, 자극이 장기적인 뇌 건강 유지에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노화와 장수를 위해서는 신체 활동만큼이나 지적 활동과 평생 학습이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 습득, 창의적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통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도전하는 습관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장수에 기여합니다. 지금까지 이사가 말하는 등산보다 좋은 장수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일상생활, 균형 잡힌 식습관과 소식,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 사회적 연결과 목적 의식, 그리고 꾸준한 지적 자극과 평생 학습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임을 확인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의 누적된 효과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